자, 그러면 저번 시간 했던 거 조금 빠뜨린 것도 있고 해서 설명하면 아날로그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자, 우리가 아날로그 시스템 때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게 있었는데 H of S가 뭐예요? 아날로그 시스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네. 라플라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뭐였어요? 네, G 트랜스폼이었죠. 네. H of S를 G 트랜스폼에서는 우리가 H of G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아날로그형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HS에다가 뭘 대입했어요? HS에 그죠? 아날로그 앵귤러 프리퀀시를 갖다가 대입했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HJ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자, 마찬가지로 디지털 영역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 마찬가지로 HG에다가 G 대신에 뭘 대입하느냐면 G 대신에 E의 J 오메가. 이제 소문자 오메가입니다. 그죠? 소문자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H E의 J 오메가.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영역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HT가 아날로그 신호죠. XT라고 할까요? 뭐 HT, XT가 있으면 요게 지금 아날로그 신호죠. 요걸 샘플링 했을 때 우리가 HN이라고 했죠. 그죠? 샘플링. 그러면 요거의 G 트랜스폼은 H J 오메가로 표시할 수 있겠죠. 요거의 G 트랜스폼은 G 트랜스폼이란다. 라플라스 푸리에 트랜스폼. HT의 푸리에 트랜스폼. 그다음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H E J 오메가. 자, 저번 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H J 오메가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모양이 있다 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모양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기 함수가 된다고 했죠. 주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요 주기가 뭐였어요? 이렇게 주기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을 하면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주기 함수가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가 요거는 샘플링 해갖고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었죠. 요걸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는 또 뭐가 됐어요? 또 오메가가 아날로그의 디지털이 한 주기 이 값들이 다 뭡니까? 연속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뭐가 돼버렸어, 이게? 컨티뉴스하게 돼버렸죠, 컨티뉴스. 아날로그 신호가 돼버렸죠. 그래서 컴퓨터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컴퓨터 저장 안 되죠. 모든 오메가 다 같잖아, 그죠? 0에서 2파이 사이에 오메가라는 값은 다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샘플링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용어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걸 DTFT라고 합니다. 오메가가 연속이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또 오메가 축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0에서 2파이 사이를 균등하게 또 샘플링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오메가 축상에서 샘플링 합니다. 오메가 축상에서 이렇게 다시 샘플링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HK라고 표시합니다. HK. 여기 인덱스가 이제 0, 1, 2 이렇게 해갖고, n개 샘플 했다면 n-1까지 되겠죠. 그죠? 이게 K가 0에서 n-1까지. 그죠? 요걸 다시 주파수를 샘플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DFT라고 해요. DFT. 네, 요거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널 프로세싱 그 책을 볼 때 DTFT, DFT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죠. 자, 그럴 때 본래는 오메가, 스몰 오메가에 대해서 컨티뉴스하게 나왔는데 이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걸 유니폼하게 같은 간격으로 샘플링을 취해야죠. 그죠? 그럴 때 그 샘플링된 그 인덱스는 이제 여기서는 K라고 하면 여기서는 N이라고 그랬죠. 주파수상에서는 이제 K를 씁니다. K. 주파수상에서 샘플링한 그 값을 이제 K로 표시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DTFT를 샘플링한 버전이 바로 뭐냐면 DFT다. Discrete Fourier Transform. 됐죠? 용어 잘 헷갈리지만 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럼 FFT는 뭐였어요? Fast Fourier Transform. 이거는 뭐였어요? FFT는 이 DFT를 고속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그냥 FFT라고 해요. 저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FFT라고. 자, 그래서 DTFT. 오메가가 연속입니다. 그 오메가를 주파수 숙상에서 샘플링을 취한 버전이 H of K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DFT입니다. 디스크리트. 그걸 빨리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FFT라고 해요. Fast Fourier Transform. 헷갈리는 용어지만 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 하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기함수가 됐죠.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HK를 갖다가 우리가 인버스를 취하겠죠. 그죠? 이제 HN 요거 샘플링 주파수상에서 샘플링한 걸 갖다가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그러면 HN이라는 게 뭐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다. 그죠? 주파수상의 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샘플링 했더니 연속 신호가 나왔어요. 요걸 다시 또 우리가 컴퓨터 저장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취해갖고, 그죠? 요걸 인버스를 취하면 뭔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올까요? 짐작? 자, 만약에 들어서 HT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있었다고 그럽시다.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인버스 취한 요거 이제 다른 신호가 못 나오겠죠, 그죠? 네, 요거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HN이 만약에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 신호였다면 뭐가 생기겠어요? 네? 무한대까지 가는 신호였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신호가 이쪽으로 오버랩 될 수 있죠. 에일리어싱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DFT를 우리가 계산한다 하면 미리 요 H of T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값이 막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잘라갖고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 엘리어싱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두리를 잘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FT로 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간 영역이 또 주기가 돼버리거든. 주기함수가 돼버려요. 시간 영역을 샘플링 했을 때 주파수만 주기함수라는 것만 우리가 고려하면 됐죠. 그런데 DFT
FFT를 적용할 때는 또 뭘 조심해야 돼요? 시간 영역이 또 이렇게 주기함수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오버랩되지 않도록 미리 유한한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무한대까지 계속 있는 신호를 갖다가 DFT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일리스가 생겨 엉터리 결과가 값이 완전히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 처리하실 때 항상 우리가 다루는 신호가 신호를 갖다 이렇게 굉장히 긴 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뭐 노이즈 같은 신호인 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FT 계산하고 저걸 계산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릅니다. 이렇게 구간을 자르죠. 요래 해갖고 FFT 계산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또 자르죠. 계산하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윈도우를 취한다고 하죠. 윈도잉이라고 하죠. 윈도잉이 뭡니까? 요만한 창문을 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신호만 내가 다루겠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윈도우를 옮깁니다. 시프트 시켜갖고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호만 또 다루겠다. 계속 시프트 시켜갖고 여기서 나온 결과 이거 갖다 우리가 다시 머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FFT 가지고 계산할 때는 윈도잉을 취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윈도잉.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윈도잉. 그래서 이런 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있죠. 어떤 입력 신호 넣어주면 주파수 해석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다 이 원리로 계산하고 있어요. 신호를 쪼갭니다. 신호를 쪼개갖고 요거 모양의 스펙트럼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쪼개면 또 다른 모양이 또 뭐 나오겠죠. 비슷하지만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나오면 이것들이 오버랩 돼가지고 주파수 해석을 쭉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쪽 주파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나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요 구술에서 그 신호 처리에 대한 그는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필터 설계를 하는 거로 이제 필터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필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필터가 항상 뭐로 주어지냐면 아날로그 필터는 H of S로 주어지겠죠. 아날로그 필터, 예를 들어서 뭐 로우패스 필터면 이상적인 로우 필터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H, J, 오메가 나오죠. 자, 그러면 혹시 요거 잘 요게 중요합니다. 필터 설계할 때 H, J, 오메가의 절대치 제곱은 요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 되죠. 요거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고 제곱한 거는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제곱한 거는 파워 그 단위가 파워죠. 파워. 자, 각 주파수에 대한 파워의 덴시티가 되고요. 요거는 앰플리튜드 덴시티가 됩니다. 자, 이럴 때 혹시 이거 아시죠? HJ 오메가 요 절대치 제곱은 뭡니까? 요게 뭐죠? 에스트릭 컴플렉스 콘주기트. 공액 복소수입니다. 공액 복소수. 칸주기트입니다. 칸주기트. 자, 그러면 요 놈은 이거하고 항상 같아요. 조건이 뭐냐면 개수가 실수 개수일 때, 필터의 개수가 실수 개수일 때는 공액복소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거하고 항상 같아요.
예, 요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필터 설계할 때 요 성질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필터 계속 실수 계수일 때. 자, 요거까지만 보여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 간단하게 HS가 A 플러스 ABS가 뭐 이렇게 실수 계수죠. AB가 실수입니다. 실수 계수, 그죠? 그러면 HJ 오메가는 A 플러스 S 대신에 J 오메가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라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자, 요거의 공액은 뭐예요? A 마이너스 JB 오메가죠. 요 놈은 H 마이너스 J 오메가. 여기다가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하고 결과가 같죠. 내가 그냥 너무 간단한 예를 보였나? 여기 CS 제곱 집어넣은 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 ABC가 다 실수면 항상 이게 승립합니다. HJ 오메가의 공액은 공액 취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돼. 아규먼트에. 이거 항상 승립하는 성질입니다. 실수 계수일 때는. 우리가 보통 필터는 실수 계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질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그 교과서 이런 데서 이 성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 뭐 스펙트럼 분석하고 할 때도 이 성질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성질은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